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모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모셔널은 모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 중인데요. 올해 안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가 40억 달러를 함께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가 모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모셔타는 모션과 감정을 뜻하는 이모셔널을 결합해 지은 이름으로 인간 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셔널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로보택시,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기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앱티브 합작법인은 자율주행차 글로벌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셔널이 개발 중인 차량은 수많은 기계 부품이 각각 조립돼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마치 스마트폰처럼 중앙 처리 장치가 자동차의 동력, 조향, 센서 등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예 다른 차로 전환될 수 있는 OTA,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모셔널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차세대 혁신 영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로보택시 협력이냐 경쟁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FSD가 화두인데요. 이 전 세계 시장에서 FSD 시장을 현대차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하면 우리도 한다. 현대차 1조 3천억 승부수. 자, 이 내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우리가 과연 FSD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도 같이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글로벌 전기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는 2030년에 약 20억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20억 대 정도의 예측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자동차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4억 7천만 대가 전 세계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3억 대는 북미, 아시아는 5억 대, 전 세계 자동차의 약 36%는 아시아, 중국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남미 같은 경우는 1억 대, 유럽은 4억 대. 유럽이 이제 크고 북미가 크고 아시아가 크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에서 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추정 가치를 굉장히 이제 높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2030년에 그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을 27조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원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인베스트먼트에서의 그 이 3경에 대한 거는요.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30조 달러가 추정 가치고 거기에서 기존 차량 시장에서 이 로보택시가 나오면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갖고 26조로 줄인 겁니다. 26조 달러. 지금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은 차량 보유 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대 차를 두 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줄여서 여러 가족들이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26조를 이제 추가하는 그 세부적인 기준이 이제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운전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죠. 그 시간에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생산성 측면으로 바라봤고요. 사고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두 번째고요. 서비스에 따르는 수익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비용을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 3경 정도의 로보택시의 시장 수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한번 따져봐도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수가 만약에 이제 그 30억 대 중에
한 10%, 20% 정도가 20억대 중에 약 3억대만 우리가 FSD를 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월간 이제 구독료, 테슬라에서 월간 구독료 99달러 곱하기 3억대만 하더라도 이 가치가 벌써 356억 달러가 됩니다. 356억 달러를 약 40조 정도가 그냥 이 자동차 구독료만 해도 한 40조,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356억 달러가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 이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일부 부분만 적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장 현대자동차가 놓칠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대자동차가 이 로보택시 시장에 좋은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움직임이 벌써 그 오래전에 있었고요. 2020년대부터 이제 모션을 통해서 목표를 2023년부터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를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로 이제 이 지분 모셔널이라고 하는 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과 앱티브라고 하는 미국 기업의 합작 그룹인 모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 가치 변동이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66.8%, 약 1조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지분 매입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앱티브에서 지금 5위라고 하는 전체 즉 2020년에는 6위 정도 됐고, 여기는 지금 그 테슬라의 FSD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모베라, 웨이모, 바이두, 크루즈 이렇게 되는데, 크루즈는 사업도 접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에 지금 뭐 크루즈를 뺀다고 해서 4위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장이 과연 합리적인 수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더 투자를 해서 이 지분을 확보했다기보다는 앱티브가 지분을 빼고 현대자동차의 비율이 높아가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업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형태를 취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테슬라 FSD를 능가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를 배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좀 생깁니다. 자, X 올라와 있는 홀마스 카탈로그에 지금 이제 뉴스에 지금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션을 살리기 위해서 10억 달러 가까이를 투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이런 실체들이 나오냐 하면은, 자, 현대자동차의 그 이제 여기 투자한 모셔널의 이제 재무 최고 책임자가 여기 계신 분인데, 이 저 뉴스에 지금 이제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은, 모셔널이 4년간 지금 영업 손실이 얼마나 내가 됐냐면은 2조 3천억 정도의 이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에는 2,300억, 그다음 2021년은 5천억, 2022년은 7천억, 2023년에는 8천억,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그리고 모셔널 적자에 따라서 현대 그 자동차의 지분 손실도 2020년에는 900억, 2021년에는 1200억, 2020년에는 1800억, 2023년에는 그 2014억 정도, 총 6천억 정도가 이 지분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지분법 손실은 투자 회사가 그 피투자 회사에 대한 당기 순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투자 회사의 지분율만큼은 손실로 인식하는 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투입을 해서 매출 12억인데 이자는 27억, 첫 지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년 내 부채가 이제 82% 증가하고 유동 비율은 약 360% 급락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자, 사실은 기술적인 메리트에서도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지금 컴퓨팅 비전을 통한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하지 않고 레이더나 라이다, 그러니까 빛의 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덕지덕지 이런 거를 붙여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고요. 차량 한 대를 만들 때도 이 장치에 대한 비용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게 이제 뭐 차량 제조로 봤을 때는 차량 제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SNS에 지금 올라온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참 이제 참담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테슬라와 협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오닉 그 5의 로보택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0여 개의 자율주행 센서를 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걱정되는 요소인데요. 30여 개의 자율주행 센서를 단다? 말씀드린 이 제조원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다 센서 달고요. 그 다음에 redundancy 시스템 달고, 그 다음에 리모트 비클 어시스턴스. 자, 이게 이제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비전까지 같이 하고, 30여 개의 센서가 차량 주변에 360도로 볼 수 있고, 리둔던트 시스템은 다채로운 주행 환경에서 안전하게 대응해주고. 자, 이게 좋다 이거죠.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현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표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카메라는 사물에 대한 인식 좋은데, 소프트웨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그 실체가 알려지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3V의 요소가 있어야 마지막 밸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V라고 하는 거는 볼륨, 버라이티, 벨로시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 이게 이제 FSD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소스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이제 ROI 관점에서는 투자의 개념인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물음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의 FSD의 데이터 쌓이는 것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5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4억 마일 2천 정도, 14억 마일 정도가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찍는 지금 5월 4일 기준으로 보면 14억 마일에 이제 14억 7천 마일 정도 쌓였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좀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무상 배포를 통해 가지고 무료 사용 시즌에 즈음해서는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 급격하게 올라간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쌓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FSD의 판매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 관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한번 쌓아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드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2004년에 벤처사업가 루빈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삼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을 방문해서 M&A를 요청을 했는데, 삼성이 이때 퇴짜를 났고요. 퇴짜 받은 그 안드로이드 만든 루빈이 이제 어디를 찾아갔냐면 구글을 찾아가서 5천만 달러의 M&A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FSD와 좀 묘하게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FSD는 예전에 스마트폰 위에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FSD 전에 하드웨어도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원탑으로 전기차 1위가 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FSD 기술도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FSD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서 자국에 있는 AI 기업인 바이두와 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BYD나 이런 하드웨어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대기아차 오늘 나온 소식이 자체적으로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회사는 지금 매출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순위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자, 테슬라하고 현대, 자, 테슬라하고 현대가 어떻게 조인하는 것이 좋을 건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현기차 로보택시 협력이냐 경쟁이냐,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